오늘은 방금 학교 소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입학 전형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 안내는 전형 일자, 그 다음에 주요한 참고사항, 그 다음에 각 전형별 요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전형 일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리트 시험을 본 이후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린 것처럼 9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개별 상담회를 1대1로 개별 상담회를 신청에 따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원서 접수 등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진행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0년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로스쿨이 13, 14년 입시를 해오는 과정에서 금번 입시에 있어서 주요 항목들은 대동소이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학부 성적, 리트를 각 200점씩,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처럼 자기소개서와 구술 면접도 각 100점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지금 적혀 있는 것과 같이 19년부터 그 PF 제로에서 그 영어에 따른 각각의 성적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성취도에 따라 패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성평가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전문 자격, 사회 경력,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그 어학 능력 등을 특기하여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이래로 이 로스쿨 입시에서의 큰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에 일정한 내용을 기재가 금지되어져 있고 사회의 공정성 요청에 따라 부모,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에 대해서는 그게 광의 직종명이라 할지라도 신상 관련 정보에 한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결국 대체로 이름이 되겠죠.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출신 학교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와 같은 기재가 확인됐을 경우 실격 또는 감점 등의 조치가 있으니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꼭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입학 전형에 있어서의 각 요소별로 먼저 외국어 능력에 관하여 얘기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지원자가 최소의 요건을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최소 요건을 갖추게 되면 패스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점수를 따로 성적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 능력이 PF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이하게 외국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역시도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120명, 1년 120명의 정원이어서 일반 111, 특별 9명, 9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은 이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다만 각 전형이 분리 진행이 되지만 특별 전형 자격에 신청을 하였으나 미달 또는 탈락하는 경우 일반 전형에 흡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입학 정원은 지금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결혼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금년이겠죠, 올해 결혼이 발생할 경우 그거를 다음 연도에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차후 진행하는 내용에 따라 반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 과정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략 그 두 가지, 최종 합격자를 뺀다면 두 가지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먼저 이 외국어 성적에 대한 PF,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부와 리트 성적에 대한 그 점수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평가, 이와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선발될 학생들이 구술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술평가는 지금 현재는 구술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뭐 당연히 그 로스쿨의 입시 방침에 따라 법학 지식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 법률이 정한 소정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거에 따라 입학자를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지원 구분, 이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학사의 비율, 그 다음에 이른바 자교 비율 때문에 이제 고려가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중전공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고려대학교를 포함하여 그 두 곳 이상의 대학교를 나온 경우에 있어서도 앞에 복수전공, 이중전공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의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서류 전형과 구술로 나누어져 있고, 서류 전형은 다시 학부 성적, 리트 성적, 자기소개서, PF인 외국어 능력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 구술 면접에서 마련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해력 등을 평가받기 위한 답변, 그리고 질의에 대한 응답 형태로 구술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다시 뒤에 항목이 있으니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전형별 참고 요소 중에 먼저 첫 번째 학부 성적입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부 성적에서 석차는 고려하지 않고 이미 공지되어 있는 백분율에 의한 환산 기준에 따라 학부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편입의 경우는 지금 기재되어 있는 바에 따라 성적 자체는 최종 재적 학교의 성적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입 전 대학의 성적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대학의 성적 체계나 이게 조금 달라서 외국 대학의 경우는 조금 지원자들도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몇 개 항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외국 소재 대학의 경우는 일정한 서류, 학교 자체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야 될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한국과는 학점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성적 환산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실에 문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학부 성적은 지금 화면에 너무 촘촘해서 보이긴 어렵겠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환산 방법에 따라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학 적성시험, 즉 리트 성적에 대한 반영입니다. 리트 성적은 리트 시험 자체에 따르게 된다면 이 각각의 성적으로 되어져 있을 텐데, 이거를 학교에서 반영할 때는 추리의 경우는 120점, 언어의 경우는 80점, 즉 추리에 약간의 가중치를 두어서 백분율 비율에 따라 환산 점수를 반영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리트 자체와는 다르게 PF로 평가를 하고 있고, 바꿔 말해서 리트 논술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 답안 작성, 즉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거고, 대체로 지금까지의 입시 경험에 따르게 된다면 아주 미세한, 미미한 탄력률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트의 추리와 언어에 대한 백분율에 비례한 환산 점수는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전형 요소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관심도 이 사항이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기소개서의 이 취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량적 요소만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여러분의 특징, 장점 등을 자기소개서에 의하여 충분히 피력하라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여 이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기소개서는 자화상, 미래상의 항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성장 배경과 그를 통한 가치관, 그리고 그 속에서 길러진 여러분의 미래 계획을 얼마만큼 로스쿨에서 잘 펼칠 수
않을까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직접 기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의 반영일 텐데 자기소개서의 기재 내용에서는 아까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부모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그리고 본인의 경우도 본인의 성명,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실격, 취소, 감점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광의의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도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삼가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붙인다면 이 기재 시 유의사항은 나중에 여러분이 양식으로 보게 될 자기소개서 양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하니까 그냥 유의만 한번 해서 전달한다면 두 번째 항목 가능하다면 이 정해진 분량을 정해진 양식의 크기에 따라 하는 게 가독성 등을 높이니까 따라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수 서류는 제출을 할 텐데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제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몇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2019학년도 이래로 이와 같은 친인척 등에 대한 부모 친인척 등에 대한 일정한 사항에 대한 기재 금지 그리고 본인의 성명과 출신 학교에 대한 기재 금지 부분은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문서도 마찬가지인데 각 문서에 있어서는 이 날짜, 이름 그리고 자기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의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원자의 자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지원 동기,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항목에 있어서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본인의 다양한 배경,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등을 기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까 부모님 등의 일정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부분을 유념을 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장 배경 등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또는 읽었던 책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특정성을 담고 있지 않는 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화상의 두 번째 항목으로서 이 로스쿨이 법학의 학문을 익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화상 중에서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원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을 때 이 필요한 학업을 충실하게 이수해 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될 거고 조금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이 지원자의 자화상이었다고 한다면 지원자의 미래상, 즉 미래상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관심 또는 진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법률가로서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 계획, 사회적 역할 등을 기술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이 로스쿨을 진학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진로 계획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서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다음에 여러분들은 구술 면접의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이미 여러분이 1단계, 2단계 전형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술 면접은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술 면접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더구나 올해의 상황에 비추어서 일정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구술 면접의 방식을 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확정이 되는 대로 공지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로 1대1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통해서 듣고 있을 겁니다. 구술 면접의 대상자 숫자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것은 정원의 3배 이내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지원의 상황에 따라 약간 조절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술 면접의 취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소정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질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해서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법학을 수학하고 그 다음에 법률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의 여러분의 기본적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술 면접은 법학 지식 자체는 묻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적 적성, 일반적 자질을 평가한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처리 기준에 따라 이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형별 참고 요소에서 주의사항을 지금 쭉 기재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확인차 그냥 얘기하게 된다면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지정된 일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린다면 연락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 입시 이후 원서가 접수된 이후에 해당되는 지원서에 대한 정정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가 입학 전형 자체에 대한 소개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입학 전형에 따라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13기까지 받았나요? 그 과정에서의 통계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이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쭉 누적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2009년부터 2021년 올해인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제 경쟁률일 텐데 아마 여러분도 대략 들어서 알고 있을 것처럼 3대1 전후에서 대체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 지원자하여 입학자로 결정이 된 이 학생들의 학부 전공 성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린다면 출신 학부는 지금 아마 색채로 있어서 눈에 띄실 텐데 그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그 출신 학부인 지원자의 합격자 숫자가 많고 그렇지만 지금 쭉 기재가 되어 있는 이 마찬가지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유수 대학에서 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출신 학부 도표는 똑같은 것 같고요. 그 입학자의 남성, 여성의 비율도 아주 특이하게 한쪽성이 높았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40에서 45%가 여학생, 반대로 50에서 55% 사이가 남학생 비율로 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수렴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학자의 전공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이 리트에 응시하는 학생의 전공 비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인문사회, 그러니까 문과죠. 인문사회, 상경계열의 학생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연계, 공학, 의학계 등의 학생들도 지원하여
같이 학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이와 같은 전형 요소에 따라 합격자의 전형 요소별 점수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온라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그리고 리트, 학점의 정량적 비율 등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개별 질문 등을 나름대로 모은 이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내용을 3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